글로벌 증시와 국내장 이슈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파악해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증시가 말입니다. 좀 시원하게 올라준 아주 기분 좋은 날에 나와주셨는데 네. 저희가 진행 방식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8월 CPI입니다. PPI는 확실히 둔화가 됐고 CPI는 조금 스테키가 고착화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죠? 전반적으로는 수치는 다 확인하셨을 테니까 예. 먼저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 항목을 보면 주거비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0.2 뭐 먼슬리로 계속 0.2, 0.2였다가 0.4로 지금 살짝 상승했거든요. 그 우리 1년 전만 해도 주거비 상승 때문에 아주 막 골치 아프고 예, 골치 항상 아팠었죠. 다루고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다시 보이는데 한번 봐야죠. 근데 이제 그 PPI, CPI 연달아서 이제 수입 물가 합쳐서 다시 예. PCE 물가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이제 그 다루면서도 계속 지금 그 의구심이 드는 게 이 관세가 분명히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가 됐을 거고, 그렇죠. 그동안에 그 이를테면 사재기 선구매해놨던 거를 계속 이제 그 수입을 재개를 하지 않다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5월부터는 본격적인 수입을 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관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모델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결국에 종국에 가서 이대로 쭉 큰 문제가 없이 갈지, 어떤 순간에 올해 하반기 어떤 순간에 9월이 됐든 한 번 10월이 됐든 그렇게 될지는 계속 살펴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의아하지만 현재까지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뜨지 않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도 기본적으로 뭐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 질문해 준 내용은 아니시지만 어제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2만 7천 건이 다시 살짝 뜨면서 이제 그 부분이 금리 인하 가능성, 우리 3주 전에 잭슨홀 미팅 때 잘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크게 뭐 그 비둘기파적인 내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폭등했던 거, 그게 이제 어제 같은 시장은 그런 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뭐 어쨌건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충분히 그냥 즐겨도 되지 않는 되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뭐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요. 투자자들이 지금 매크로 지표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방금 전에 실업 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쪽은 어떻게 보시죠? 그 방금 앵커님 표현해 주신 대로 이제 흔들리고 있다, 시장에서 반응, 4년 내 최고치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죠. 좋습니다. 팬데믹 이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해요. 노동지표 4가지, 고용보고서, ADP 민간고용보고서, 졸트보고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중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실제 페이롤에 등재된 전산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하죠. 반면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보고서가 전 미 6만 개 가게 전화 설문조사하고 정부기관 포함해서 기업 대상 63만 개 정도의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추후에 이 수정한 비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족이 좀 길었는데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전 20년이 매주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 평균이 34만 건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네요. 어떤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27만 27만 건, 추세가 좀 올라갔으니까 저도 좀 우려가 된다는 거지. 이게 한 30만 건이 보이고 이래야 그게 경기 침체 부진을 걱정할 단계다라는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숫자가 주는 이 수치가 주는 압박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4년 만에 최대치라서 시장이 조금 뭐 놀란 부분들도 있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어쨌든 뭐 팬데믹 이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앞자리가 바뀌어야지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죄송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졸트 보고서를 미루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졸트 보고서요? 해고 줄이고 퇴직 줄이고 자발적 퇴직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이 부진으로 향해서 가져간다기보다는 타이트해진다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job vacancy라고 합니다. 빈 일자리 숫자는 좀 늘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 과거에 막 그 1인당 1인 구직자당 뭐 일자리 수가 1.4까지 갔었거든요. 1, 2년 전까지만. 그때가 굉장히 노동시장이 화랑이었던 거고, 지금 0.99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년 평균이 또 0.75예요. 일자리 수가.
그러니까 아직 여유 충분히 있다. 근데 노동시장이 조금씩 위축 내지는 좀 타이트해지고 있다 정도로 예. 봐야지 이걸 좋게 해석하면 또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일자리 수도 많이 준다고 했지만 실업률은 또 멀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려할 쪽은 아니다. 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얘기해 주신 이 졸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구인과 이직 보고서로도 알려져 있죠. 어쨌든 이런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용시장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정되고 있다. 너무 무너지거나 아니면 과열되고 있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같이 바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국채금리 하락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한테 4%마저 붕괴가 됐었거든요.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뭐 시나리오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동시에 뭐 침체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상했던 대로고요. 예.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으면 반드시 또 경기 비관론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노동시장 붕괴됐고 경기 침체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진 쪽의 이유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의 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뭐 말씀 나온 김에 국채금리가 단기, 중기, 장기의 물에 대한 수익률을 연결한 게 수익률 곡선이죠. 예. 수익률 곡선이 최근에 지난 1월 13일 날이 가장 최고점이었어요. 10년물 기준으로 예. 4.803까지 그랬었죠. 관세 물가 우려 때문에 튀었다가 4월 2일 날인가요? 그 무지막지한 관세 예. 딱 나오고 나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3.99까지 급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4.23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최근에 4.0 뭐 2, 3 예. 그거는 경기가 부진하고 침체 이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불 스티프닝 되고 있거든요. 예. 수일곡선이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어요. 이걸 불하면서 스티프닝 됐다는 얘기는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단기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면서 예. 가팔라진다는 얘기예요. 단기금리가 많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9월 18일 날 거의 지금 몇 년 만입니까? 거의 1년 반 만에 이제 금리 인하 재개하는 겁니다. 예. 중간에 뭐 한두 차례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걸 먼저 반영해서 달러 내려가는 것 같고 30년물이나 10년물도 빠지긴 한데 조금 덜 빠지는 이유는 관세에 따른 물가 이슈가 아예 없어진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물론 뭐 한 10% 20% 정도 이제 경기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경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빠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 우려 목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지만 지금 단계 저희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지만 이 거시지표라든가 이런 면면에서 경기 부진 침체의 징후를 아직은 저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한 네. 국채 금리 인하되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잖아요. 그렇죠. 단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때는 이 패드의 컷이 리세션 컷이 아니고 인슈런스 컷이었을 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아까 리세션 경기 침체를 발견하는 징후는 적어도 저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기분들 때문에 주식도 오르고 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불 스티프닝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시청자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 채권 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단기물이 어쨌든 더 많이 가파르게 하락한다 장기물보다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 어쨌든 뭐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향 추세를 걷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는 어떤 방향성을 걷게 될까요? 9월 FOMC회에서 뭐 B컷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죠? 뭐 가능성이 항상 있겠지만 예. 굳이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B컷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관세에 따른 물가 이슈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분명히 언젠가 강도나 이 기간까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언제건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지난번에 잭슨 홀 미팅 때도 또는 지난번 회차 FMC 때도 제롬 파월이 내내 강조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bp 인하 개시할 것 같고 뭐 그때 나오는 또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노동시장이 어떻게든 지금 좀 식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펀더멘털이 조금씩 이제 부진 슬로우다운이 계속된다고 하면 저희는 베이스 케이스로 연내 한 2차례 인하 정도 봤는데 예. 3차례 정도까지도 가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금리 인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한 연내 2-3차례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자,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네, 같이 보여주시죠. 금리 인하 대 침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뭐 다뤘지만 네, 다 알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물가는 안정 추세를 걷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9월이든 10월이든 언제든지 튈 수가 있다. 그리고 침체는 아니다. 고용시장 안정된 상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주식 노출은 그대로 가져가셔라. 예.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국채에 대한 매력도 또 얘기하고. 예. 근데 이 제일 마지막 그래프, 제가 지금 띄워드린 그래프를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예, 미국 자료도 같이 금리 보시죠. 단기 추이만 봐서 그렇지 음. 전 세계 지금 뭐 독일 금리, 영국 금리, 일본 금리, 프랑스 금리 계속 튀고 있습니다. 예. 이 추세가 제가 지금 그걸 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 예. 그러네요. 지금 70년대부터 쭉 장기 각국의 10년물 장기 그래프를 갖고 왔거든요. 예. 보시면 2020년이 바텀아웃 딱 하면서 지금 계속 뜨고 있다가 최근 2, 3년 좀 옆으로 살짝 호버링 하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뭐 제가 써놨습니다. 재정 문제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네. 뜬다는 건데 그런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장기적인 패턴을 보시면 2020년 당시를 바텀 바닥으로 해서 점점 바텀 아웃하고 있는 장기 뉴노멀의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국채 금리가 지금은 다시 3% 초반까지 가고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왜냐 예.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갈수록 이 트럼프 정부가 이 경기 이대로 부진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국지간 호재도 있고 오빠 법안 본격적으로 OBBBA 가동할 거고 SLR 규제 완화할 거고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국채 금리가 지금 장중에 3% 살짝 보였고 4점 몇 프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4% 언저리 정도에서 호버링을 좀 하다가 탄력적으로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또 단기적으로 빠졌다고 해서 이 국채를 또 사시거나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FMC 이유를 보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섹터나 종목 단으로는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M7 포함한 IT, 예.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이런 거는 워낙 뭐 막대한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긴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넥스트 엔비디아가 뭐 브로드컴이 되지 않겠냐 하는 브로드컴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종목 전문가도 아니고 종목을 추천하고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AI도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도 아직 안 끝나긴 했습니다. 이 네. 챕터별로 보면 인프라를 까는 기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범용 반도체 이 앱이 여러 개로 쓰이면서 그래서 브로드컴이 지금 뜨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